자,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지? 피차 일반이다. 아, 저놈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결혼할 때 조건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조건을 볼 거냐? 어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굉장히 여러분의 판단을 흐려요.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그 칠판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암기를 하실 때요, 칠판은 굉장히 좋은 활용법이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이걸 구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기 잘하는 법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요, 결혼의 조건입니다. 결혼의 조건. 자, 조건인데 결혼에 대해서의 조건이죠.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조건이 있으시죠? 결혼의 조건은 뭐예요? 배우자의 조건이겠죠, 결국 여러분 결혼은요, 결혼의 핵심은요, 어떤 배우자를 고르느냐에 있어요. 어떤 놈을 고를 것이냐, 어떤 여자를 고를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건 뭐예요? 결국 이게 이제 지인이 되는 건데요. 사람을 보는 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요, 배우자를 고를 때는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발, 통찰력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니까요. 이걸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노력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배우자는 어때야 돼요? 배우자의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배우자, 여자라면 남자는 뭐 키가 몇 이상이에요.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키는 뭐 몇 이상이에요. 뭐 월급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랑 뭐 얘기가 잘 통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건데요. 자,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제 여쭤볼게요. 조건을 보고 결혼해야 되나, 그냥 사랑으로 결혼을 해야 되나? 두 가지 나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적절히 융합해. 적절히 융합해서 선시장이 보통 그렇죠. 선은 그러니까 주선자가 이쪽의 조건 대략적인 뭐 이 집안의 뭐 그런 경제력이나 그런 것들은 대충 보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괜찮네. 직업은 뭐야? 월급은 얼마야? 그런 거 대충 맞춰서 만나고, 근데 호감이 가, 마음에 들어, 그럼 결혼해. 그게 안전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조건 보면 안 돼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뭐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냥 엘리트예요. 네. 전문직 종사자고 엘리트예요. 여자는 뭐 그냥 여기서 평범하다는 건 이 남자에 비해서 평범하다는 거죠. 뭐 특별한, 그냥 뭐 공부 중간 정도 하고 특별히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여잔데, 한 가지 특징이 돈이 많아요. 부유해요. 여기서 부유하다는 건 여자는 부모님이 부유하다는 거겠죠. 부모님이 부유해서 재력가예요. 자, 그래서 초엘리트인 이 남자는 이런 조건을 걸은 거죠. 재력가를 고르고 돈이 많은 걸 골랐어요. 선택했어. 그리고 이 여자는 내가 그다지 뛰어나지 못하니까, 물론 이제 이 여자분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부모님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부모님이 볼 때 우리 집안은 크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가 없는 거죠. 돈은 있지만. 그래서 명예가 있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사윗감으로. 그런데 이게 딱 맞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각자 조건을 따져서 결혼을 했죠. 이렇게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분들은요, 처음에 결혼할 때 어때요? 자,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위는 우리 집에 돈을 보고 결혼한 거야.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지? 자, 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잖아. 라고 해요. 이 말을 대놓고 할까요? 아니죠. 아무도 대놓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을 대놓고 하면 천박하잖아요, 너무. 내가 너무 교양이 없고, 천박해 보이니까, 나는 품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을 아무도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 말이 내심이 있죠. 마음속에 가득해요. 마음속에 가득해서 이 마음속에 가득한 내 마음이 표출되죠. 뭘로 표출이 돼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위를 대할 때 이런 게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걸로 얘는 상처를 받고, 그럼 또 얘는 어때요? 얘는 가만히 있나요? 얘는 안 그러죠. 얘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얘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죠, 남자도.
그럼 어떻게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피차 일반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이 남자분도 이거를 대놓고 얘기 못하죠. 그래.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난 엘리트인데 이런 말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이죠. 그 대신 단지 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피차 일반이다라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아, 저놈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당신네 집안은 뭐 그냥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을 뿐이잖아. 야, 뭐라 우리가 요즘도 이런 말을 쓰는데 졸부라고 하죠. 졸부이잖아. 근데 나는 초 엘리트라는 거죠. 나는 엘리트야. 나는 너네가 갖고 있지 않은 명예가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나랑 결혼을 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가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행하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안 된다. 이거는 행복한 결혼이 아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사랑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정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서로 애정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죠. 근데 물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죠. 이 여자분도.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애정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의 결혼의 조건은 재력이었고 이 여자의 집안의 결혼의 조건은 남자의 외적인 조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딱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건도 맞췄고 애정도 있는 결혼인 거죠. 근데 단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서로 각자 생각했던 그 조건이 마음속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러면 그걸로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나마 있던 이 애정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굉장히 불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할 때 조건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요. 결혼할 때 조건은 어떻게 돼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조건을 보셔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죠. 이 감정에 여러분들의 일생을 맡긴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일생까지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거라면 조건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어떤 조건을 볼 거냐? 뭘 봐야 돼? 나랑 취미가 맞고 말이 잘 통하고 앞으로의 인생의 철학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이면 되나요? 자, 조건은 크게요. 물질적인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물질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한 건 다 뭡니까? 비물질적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착하고 심성이 곱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아껴 쓰고 나랑 생각이 맞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비물질적인 조건들이잖아요. 어때? 들으면 다 좋은 조건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물질적인 조건은 어때요? 물질적인 조건은 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게 지배하나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 들어보셨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는 어디 있냐면요. 소비에 있어요. 소비. 나는 소비하니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소비력이 없잖아요? 구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내가 인간인지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그거를 정신적으로만 극복한다? 불가능하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안 볼 수 있어요? 물질적인 걸 안 볼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혼할 때 반드시 조건을 봐야 되는데 그 조건에는요. 물질적인 요소랑 비물질적인 요소 두 가지를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사랑. 이게 대표적인 게 사랑이죠. 비물질적인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 나는 얘를 사랑하니까 얘랑 결혼해도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 좋거나 안 좋거나. 재수가 있으면 얘가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잘 살 수 있고, 재수가 없으면 이게 아예 없는 사람이면 나는 이제 사랑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굉장히 위험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식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굉장히 여러분의 판단을 흐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결국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결혼의 조건은 결국 배우자의 조건이에요. 어떤 배우자를 고를 것이냐 그 조건인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뭐라고 했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지인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보는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 통찰력을요, 그나마 통찰력이 풍부한 사람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통찰력이라는 게 없어요. 통찰력을 10으로 봤을 때 2, 3 정도의 통찰력도 없는 우리들인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 그나마 있는 이 통찰력 2, 3의 통찰력마저도 제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인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골라요. 그리고 나름 조건을 또 따졌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 아무런 조건도 나는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본다는 건요 결코 나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항상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요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내 인생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그런 요인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요인은 없애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물질적인 조건 중에 뭐 자산도 있겠지만 부채 현황, 이거 잘 여러분들 간과한단 말이에요. 부채 현황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뭐 돈이 없을 수 있죠. 젊으니까 그래 없을 수 있어. 이건 괜찮아. 둘이 같이 노력해서 읽어 나가면 되니까. 거기서 오는 성공과 실패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채가 있었어. 결혼하기 전부터 부채가 있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갚아주겠죠. 왜? 뭐로?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갚아줘요. 아니면 뭐 때문에 갚아줘요? 아니야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이혼을 하냐. 그냥 뭐 잘 교육시켜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갚아줘요. 근데 또 부채를 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일이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갚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채의 상황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요 그냥 뭐예요? 이거 거짓말 한다 그러면은 지인에 와서 이 사람은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요. 네, 아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건을 많이 보고요. 조건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물질적 조건, 비물질적 조건을 제가 사랑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조건을 너무 많이 보고 비물질적 조건을 조금 가중치를 제가 동등하게 두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선택하실 문제예요. 나는 비물질적 조건은 괜찮아. 상관없어. 이게 더 중요해. 물질적인 조건이 더 커.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물질적인 조건이 중심이 돼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인을 하게 돼요. 판단할 때.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도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조건에 맞게 결혼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얘의 물질적인 걸 보고 결혼했는데 이 사랑이나 애정 그런 감정은 좀 많이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애정과 사랑을 바라면 어떻게 돼요? 바라면 이제 삐걱삐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혼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이 있으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듯이 뭐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결혼만 결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내가 이건 물질적인 조건을 크게 봤다면 상대방도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결혼 생활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애정과 신뢰는 기본 베이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면 그냥 그거는 이혼 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나오죠? 세 번째 뭐예요? 나를 알아야죠, 나를 알아라. 왜? 나도 조건이거든요. 나라는 사람도요, 조건입니다. 상대방이 볼 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거 있죠. 나의 뭐, 외모도 들어가게, 당연히 여러분, 외모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국가 기관이 아니잖아요. 뭐 공공,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공공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외모도 보는 거예요. 외모. 저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 체형, 당연히 들어가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거. 직업, 뭐 자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런 거 다 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조건을 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조건부터 알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은 평가절하하셔도 안 되고 과대평가하시는 분보다는 평가절하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평가절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내가 가진 거를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조건을 보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닌데.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조건을 이미 보고 있는데 나 혼자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보이는 것조차 보지 않으려고 해요. 눈을 감어. 그리고 뭐예요? 일로 가는 거죠. 사랑이야. 그리고 결혼했는데
상대방은 내 조건을 다 받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데 나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어렵겠죠. 불행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노력을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으니까 혼자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조건이 뭔지. 여러분 만약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어? 아니면 정말 잘생겼어. 미남이야. 그럼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조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활용하셔야죠. 얼굴 이쁘면은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그러니까 결혼할 때 상대방의 외모를 보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외모를 안 보고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건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배우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 배우자의 조건을 볼 때 아까 이 두 케이스 그 남자는 자기가 가진 조건을 잘 알았죠. 나는 우리나라 엘리트고 나는 앞으로 명예를 얻게 될 사람이야. 그리고 여자는 뭘 알았어요? 우리 집은 부자야.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당당한 거예요. 서로 당당할 수 있는. 그래야지 여러분 오히려 서로 대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보다. 내가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가?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하게 돼요. 자기한테 원인을 찾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조건을 잘 안다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조건으로 인해서 나를 선택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걸 안다면요 당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결혼의 조건은요 결국 배우자의 조건인데 이 배우자의 조건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이 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건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혼할 때 조건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떤 조건을 볼 거냐? 물질적인 조건과 비물질적인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는 다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사랑만 대단한 거고 물질적인 조건을 보면은 나쁜 거고 뭐 사랑 안 하는 거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동등한 조건에 있고 여러분들은요 물질적인 조건을 항상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이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뭐예요? 이 조건을 제대로 잘 살피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가진 조건부터 알아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결국 뭐 어떻게 돼요? 결국 나로 회귀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제발 나를 알아라. 이거 정말 제가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혼하시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해요. 그런 분들이 결혼하면 어떻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뭐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을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요. 이혼 상담을 할 때 드리는 말씀의 마지막은 결국 이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지 좋은 답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매사 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문은요 질문하는 건데요. 질문하는 능력을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자,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질문은 뭐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은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되면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아시면은요 나머지 선택은 어떻다?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자, 그래서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찍지 말까요? 예? 저희 여기 구경시켜드려야지. 어. 이거 읽어보세요. 네. 네. 효유질 안 와보셨죠? 네. 여기 들어가 보세요. 네. 이번에 새로 작년인데. 우와. 와. 여기 우와.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 와. 겸 회의실.
쓰려고 만들었어요. 와. 이쁘죠? 변호사님. 뭐야 이렇게 달라졌어. 이거 저기 한자 어. 제가 아는 분한테 받아서 글자도 이쁘지 않아요? 예. 잘 쓰시네.